네, 안녕하세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오늘 카메라를 켰나요? 네네. 오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 동물들 제가 준비한 것들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조회수가 잘 나왔던 영상이 있어요. 바로 암수 구분하는 법, 파핑. 그거의 심화학습 버전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 날아다니는 게 아주 시강인데요, 이거? 네.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파핑하는 거를 이제 볼파이톤 이제 위주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제가 꺼내왔는데 뭐 리키에너스, 납테일게코, 에키모니터, 뭐 귀치스킨크, 다양한 파충류들이 있지만 파핑의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파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파충류들은 기본적으로 포유류와 생식 구조가 달라요. 파충류는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제 파충류 생식기를 영어로 헤미페니스라고 합니다. 헤미페니스가 왜 헤미페니스냐면 헤미가 두 개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페니스가 꼬리 쪽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예시가 있죠. 이렇게 크리스티드 게코를 보시면, 크리스티드 게코는 이제 준성체가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꼬리 아래쪽, 배설강 위쪽으로 해서 이제 생식기가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 아주 성격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신기한 사실, 파충류는 이제 생식기가 두 개인 만큼 하나가 유실되더라도 생식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충류들이 메이팅 후에 생식기 수납을 잘하지 못해서 생식기가 절단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치만 그런 친구들도 정상적인 번식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브리딩 그룹에 투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충류의 생식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파핑이라고 하는 성별 구분 방법은 그 생식기를 외부로 꺼내서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인터넷에서 파핑을 보면은 가운데를 누르라고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지만 원리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누르세요.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꼬리면 이제 생식기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피디님 치약 거의 다 썼을 때 어떻게 짜야 돼요? 끝에서부터 길을 그쵸? 모아서. 길을 모아서 짜야 되죠. 그쵸. 똑같습니다. 꼬리 안에 있는 생식기를 돌리듯, 치약을 짜서 돌리듯 이렇게 쭉 밀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식기가 튀어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파이톤은 사실 파핑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파충류들 파핑을 하실 때 배설강 쪽에 엄지로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엄지를 제껴서 치약 짜듯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짜주시면, 보이시죠? 나왔어요. 요렇게 초점 잘 잡히나요? 네네네. 요렇게 생식기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수컷인가요? 수컷입니다. 아, 이제 모든 뱀들은 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뱀들이 콜로브리드처럼 꼬리가 굉장히 긴 뱀들 있죠. 그런 뱀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는 거. 모든 뱀들은 파핑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뱀은 파핑 사례 볼파이톤 한 가지만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리키에너스, 크리스티드 게코 파핑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봤죠? 네.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육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파핑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지금 대변을 보고 계시군요. 이 친구는 먼저 꺼내고, 먼저 꺼내서 진행을 하고 제가 빨리 집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파충류들이 미안해. 모든 파충류들이 다 같은 생식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 친구 지금 변을 보느라
이 친구가 지금 똥폭탄을 날려가지고 잠깐 끊어서 갔어요.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코는 이제 팝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청콩부터 시작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별 구분이 가능하죠. 네. 하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야 찍찍이들아 조용히 좀 해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파충류들의 생식기 구조는 모두 동일하고 같은 원리로 팝핑으로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다는 점. 여기서 이제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쥐어짜듯 쭉 밀어주면 이렇게 생식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모든 개코들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힘 빼주면 다시 들어가고요. 모든 개코들이 다 똑같아요. 리키에너스, 토케이 개코, 레오파드 개코 모든 개코들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제가 못 믿으실까봐 납태우 친구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에이미아이. 에이미아이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 해서 보여주시면 생식기가 쭉 나오고요. 네. 똑같이 힘을 쭉 빼주시면은 생식기가 또 정상적으로 수납이 돼요. 그리고 크리스티드 개코. 크리스티드 개코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렇게 쭉 해서 보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생식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개코 친구들은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팝핑이라는 행위 자체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성별 구분이 아니면 이제 팝핑은 안 하셔도 좋아요. 자,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에키 모니터부터 기치 스킨크. 제가 기치 스킨크는 한번 성별 구분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베이비로 했어요. 근데 베이비와 성체의 성별 구분 난이도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기치 스킨크는 이렇게 가시도 굉장히 많고 스킨크류 자체가 이제 성체가 되면 힘이 굉장히 세죠. 피디님도 블루텅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정말 블루텅 스킨크는 수컷 성체인데도 팝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쵸. 왜냐하면 꼬리 힘이 사람이 손으로 낼 수 있는 힘보다 강한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제가 팝핑을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생식기가 있는 위치는 파충류들 다 동일해요. 배설강이 가운데 있고 양쪽 옆으로 해서 생식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치약하듯이 쭉 해주시면 이렇게 오늘 잘 나왔네요. 오늘 협조를 잘 이렇게 생식기가 이 친구는 완벽한 수컷입니다. 이렇게 힘을 빼면 쏙 들어가죠.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치약하듯이 이렇게 쭉 하면 정말 네네. 힘을 주는 만큼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치약자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치 스킨크까지 했고 이제 모니터를 팝핑으로 암수 구분한다는 거는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네, 근데 파충류 정말 많이 키우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정보예요. 이게 외형적으로 티가 많이 나는 모니터들도 있는데 안 나는 모니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사이즈일 때는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외형적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에키 모니터인데 레드 에키 모니터. 이 친구는 수입 들어올 때부터 발이 조금 장애가 있어서 이 친구는 저의 가족코입니다. 너무 예뻐요. 네, 레드 에키 정말 이뻐요. 아마 이 친구의 새끼를 올 여름쯤이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도 원리가 동일합니다. 피디님 되게 좋은 소리가 들려요.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짹짹이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양쪽에 생식기가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하면 이 친구는 힘이 좀 세요.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생식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도 완벽한 수컷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체마다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는 방법은 굉장히 동일합니다. 자, 이제 최강 난이도죠. 컬러드 리자드. 아파. 컬러드 리자드. 자, 번식기가 돼서 번식 색이 안 올라오면
얘네는 이제 그 혼인색이 올라오는 종이에요. 그 색이 안 올라오면은 성별 구분이 로컬에 따라 좀 힘든 종도 있긴 해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개코처럼 조금 튀어나오긴 하지만 조금 암수 구분의 난이도가 있는 종이거든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생식기가 있는 위치에 파핑을 이렇게 쭉 해주면 이렇게 생식기가 이렇게 쏙 하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네. 이 친구도 수컷이고. 네, 이 친구도 수컷. 제가 오늘 데려온 친구들은 파핑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전부 수컷들만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같은 원리로 파핑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왜, 어디서, 어떻게 생식기가 튀어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PD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특히나 파충류들은 좀 암수 구별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한 쌍을 또 입양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게 성별 미스나 이런 게 나오면 또 아, 이게 그렇죠. 사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한 가지 더 든 게 있는데, 이제 뱀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때부터 파핑이 가능해요. 하지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때는 파핑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도 2차 성징이 일어나듯이 파충류들도 다 2차 성징이 일어나요. 근데 뱀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의 크기가 작을 뿐이지 갓 태어났을 때도 헤미페니스의 형태를 온전히 이루고 있는 반면, 모니터들은 갓 태어났을 때는 헤미페니스의 형태만 이루고 있고 크기가 거의 보이질 않아서 파핑을 하더라도 수컷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 더군다나 더 반전인 거는 모니터는 헤미클리토리스, 이제 암컷의 생식기가 생각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암컷인데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배설 활동을 할 때 내가 분명히 이 개체의 생식기를 확인을 했는데, 모니터의 경우에 이 개체의 생식기를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알을 낳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들은 이제 암컷이 배설 활동을 할 때 생식기를 꺼낸 거를 보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변을 볼 때 생식기가 튀어나온 걸로 암수 구분을 속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더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하셔야 정확한 암수 구분이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이건 약간 반전인데요. 네.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개코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개코들도 그럴 일이 없고 대부분의 파충류들이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바라누스 소, 왕도마뱀 속 도마뱀들은 암컷들도 헤미클리토리스가 굉장히 커서 암컷들도 암수 구분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뒤에 모니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친구도 암컷이거든요. 이 친구도 얼마 전에 알을 낳았던. 맞아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배설할 때 봤어요. 뭐가 튀어나오는 걸. 네, 오늘 파핑 심화 과정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혼자서 연습하실 때 사실 잘 안 되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제 매장 놀러 오시거나 하실 때 제가 뭐 그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번씩 보여드릴 수 있는 개체들이 있다면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보시고 싶은 거나 뭐 알고 싶으신 정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PD님 땀이 비오드시나요, 거의? 고립된 자세로 오랫동안 있었더니 네. 너무 더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웃긴 표정 막 하고. 네, 캡처해서 쓰는 거죠. 소리 막 들어가야 돼.